안녕하세요. KBG의 이우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자동차 웹진을 만들고 계시는 황인상 편집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터미디어 코리아의 황인상 편집장입니다. 예, 소식들이 좀 빨리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잖아요. 어떠세요? 원래 자동차 전문 기자로 활동을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모터프레스 길드라고 이 자동차 전문 기자 협회가 있는데 저는 정식 멤버로서 뭐 다양한 신차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전달받기 때문에 손이 더 많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독자분들에게 또 다양한 채널로 전달해 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할 게 사실 이제 전기차 부분이에요. 네, 전기차 네, 네. 가장 핫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핫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전기차인 것 같은데 미국 자동차 하면 원래 그 포드 F150 아니면 그 머스탱 같이 좀 머슬카들 좀 힘이 강력한 차들이 인기였는데 언제부턴가 도시를 다니다 보면 테슬라 정말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앞집도 테슬라, 뒷집도 테슬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좀 생겼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싸니까. 싸니까. 싸니까 이제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최신 트렌드인 것 같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2008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로드스터를 처음 내놨을 때만 해도 140몇 대밖에 안 팔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거를 팔아라고 의아할 정도였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회자해 보자면 더 이상 전기 자동차를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대요. 그래서 2008년에 프란츠 본 홀츠하우첸이라는 지금 테슬라의 디자인 최고를 맡고 계신 분이 2008년에 합류를 하면서 모델 S라는 그 추진해왔던 프로젝트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완전 정말 일론 머스크랑 둘이 우리만의 테슬라를 만들어 보자. 이게 2012년에 모델 S가 등장하면서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테슬라 로드스터 가지고 이거 뭐야 장난이야 하던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신비함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남들은 타지 않는 나만 탈 수 있는 차네? 이런 것들 약간 그런 회사성과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그때 당시에 나는 좀 앞서가는 사람이야. 나는 순수 전기차에 대한 어떤 나는 그런 게 있어. 나는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뭐 셀럽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겹쳐지면서 테슬라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제 붐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모델 X,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017년에 모델 3가 나오면서 굉장히 전기차의 대중화가 시작됐어요. 저도 이제 친구들 차를 좀 타봤어요. 테슬라 타봤는데 지붕이 다 유리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컨트롤 패널 같은 게 다 이제 패드 형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 패드로 돼 있는데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한데 자동차의 만듦새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디자인을 영입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그때 당시 아이패드 정정식 터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야, 이걸 자동차에 도입해 보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실제 그게 도입이 됐고 테슬라는 정말 스티어링 휠과 그런 터치스크린만 갖추게 됐는데 이거 열어보면 테슬라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또 기준이 돼버렸는데 이게 불편하다기보다는요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에 또 재미를 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모델이 내가 생각한 기준과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테슬라 살지 딱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없어지려면 테슬라 이제 왜 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가격과 조건과 성능이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 테슬라 사지 이게 아직까지 있어요.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럴 바에 테슬라 사지. 그러니까 리스가 이렇게 비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무리 그런 불편함과 이런 부분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단순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테슬라만의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인정하는 그런 가치로 잡아왔고 이것이 결국 테슬라를 선택하게 되는 또 이런 중요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좀 있거든요. 사실 JD 파워의 초기 품질 조사를 들어놓게 되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한 250건 정도의 불량 사례가 있어요. 이게 2022년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가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초기 품질 조사가 굉장히 좋은 차들 많죠. 그런데 테슬라는 초기 품질 조사도 굉장히 좋지 않고 JD 파워의 초기 품질 조사 같은 경우는 정말 신차 구매한 사람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료의 신빙성 같은 거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테슬라는 품질이 좋지 않아서 이거는 사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다른 테슬라만의 그런 게 생겨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테슬라만의 기능, 그 오토파일럿을 또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기술 발전은 어느 정도까지 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2010년 초반만 해도 일론 머스크의 생각 자체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방식이 자율주행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 사람은 굳건히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지난해 2023년에 이제 기존의 엔비디아 플랫폼을 어떤 그런 걸 기반으로 한 걸 떠나서 이제 도조라고 슈퍼컴퓨터 자체를 테슬라가 직접 개발을 하고 이 도조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적인 구현되는 방식을 이제 하드웨어 3.0을 이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지금 8개의 카메라만 가지고도 비보호 좌회전뿐만 아니라 녹색 신호 출발 이런 거 등등등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했고 이게 또 상품적인 측면에서도 구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한 $8,000 정도의 FSD를 지금 장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앞차와의 거리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뭐 비껴가고 하는 거는 센서만 엄청나게 달면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가는 차고 자율주행이란 얘기를 붙일 정도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하고 자동차가 이거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테슬라가 상당히 독보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마 지금 하드웨어 4.0이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모델 Y에 지금 출시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젠츠가 지금 그 자율주행 그 레벨 3를 이제 인증받았거든요. 미국 최초로. 그렇지만 이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전자의 조건부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고 테슬라는 이제 아마 레벨 4 정도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지켜볼 부분이죠. 네. 브랜드 등급을 좀 나눈다. 사람들이 좀 애매해요. 이게 참 브랜드 포지션이 그 상위 모델을 보면 굉장히 하이엔드인데 이쪽은 대중적인 자동차란 말이에요. 어떤 정도의 브랜드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가격 가지고 프리미엄과 이제 뭐 메인스트림을 구분했는데 지금은 메인스트림 모델들이 굉장히 올라가서 가격 자체로 구분하는 거는 좀 약간 가격만 가지고 지금 모델 3가 지금 최신 업데이트된 가격이 38,000불 정도 되는데 38,000불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 메인스트림 전기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싸요. 예. 싸니까 저거 이제 럭셔리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세그먼트 분류상 럭셔리로 되어 있고 싸고 좋은 건 없다라는 거를 지금 모델 3가 좀 깬 것 같아. 중국에서도 공격이 엄청나잖아요. 샤오미도 이번에 굉장히 뭐 자기들이 첨단 전기차를 개발했다 이런 공개를 했는데 중국의 자동차 기술, 전기차 기술로 미국에서 먼저 만든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고 가능할지. 일단은 그 전기차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모터를 돌려서 배터리로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술이 평준화가 됐어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플랫폼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협력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근데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줄 것이냐는 사실 그 제조사의 어떤 역량인데 샤오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분야의 강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SU7 같은 경우에 이제 인테리어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한 것들이 오, 정말 샤오미가 했으니까 이런 것도 되네라고 할 정도로 재밌는 부분을 많이 집어넣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판매로 이어질까가 문제죠. 그렇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900만 대 정도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중국 브랜드가 굉장히 내수 시장만 가지고도 지금 굉장한 또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를 잡겠다라는 게 아마 중국 내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샤오미가 거의 모델 3보다 한 $5,000 정도 낮은 가격에 차를 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모르겠는데 뭐 미국 시장에는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러 정치적인 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샤오미가 미국 시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단 어떤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 제조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는 거 이런 거를 깨지 않는 이상은 쉽게 선택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준비한 시간이 오늘 다 돼가지고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이어가기로 하시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KBG에서는 모터미디언 코리아의 황인상 편집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못다한 이야기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